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4월 12일 일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휴일 저녁 함께 하겠습니다.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영화부터 책까지 풍성한 문화 이야기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리죠. 토이가 부릅니다. 그럴 때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그리는 희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 익숙하지 않아도 용감하게 발을 딛고 호기심을 키우며 친구가 되는 법도 배웁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알아가는 희망의 미래.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더 풍요로운 가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 KNN 미래꿈나무 캠페인은 굿개발그룹과 굿프라임이 함께합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1분 1초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뭘 하면서 이 시간 보내고 계실까요? 가만히 편안하게 누워서 혹은 소파에 기대서 흘러간 영화 한 편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 대한민국은 바로 4.15 총선 때문에 아주 떠들썩할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된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을까요? 사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변수를 만나면서 우리네 삶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총선 선거 풍경도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면대면 선거운동이 어렵게 됐고 사회적 관심이 온통 코로나19에 쏠려있는 만큼 이 4.15 총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선거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화 한 편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 2017년 4월에 개봉한 최민식 주연의 영화 특별시민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서울시장 선거의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최민식 씨가 열연한 서울시장 변종구는 일단 시민들이 보기에는 어느 정치인보다도 서울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발로 뛰는 서울시장입니다. 영화 초입에 등장하는 변종구의 랩 공연에서도 그 이미지가 아주 잘 드러나는데요. 왠지 격식 없고 서민적인 느낌으로 다가가는 서울시장. 하지만 서울시장 변종구의 속내는 좀 다릅니다. 누구보다도 권력만을 지향하는 정치 구단의 야망가, 그게 바로 변종구의 실제 성격인데요. 그를 알아챈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 배우 심은경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그는 그가 개최한 정치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서 변종구에게 허를 찌르는 말을 합니다. 가식적인 모습은 그만두고 진짜 정치를 하라, 이런 말이었죠. 공연장이 잠시 싸해지기도 했지만 변종구는 역으로 박경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캐스팅을 합니다. 그녀의 당당함에 반했던 건데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서울시장 3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변종구의 행보를 가로막는 라이벌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당의 유력한 주자 양진주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양진주는 남이란 배우가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 인물도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성 후보인 양진주는 출마 선언을 하던 날 바람에 날린 선언문을 줍는 과정에서 가슴골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실검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수작이었던 거죠. 이렇게 화제성을 두고 조금씩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한 서울시장의 두 후보. 두 사람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미지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양진주 캠프에서는 변종구의 여성 폄하 발언 동영상을 유포하면서 변종구 후보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도 변종구 선거 캠프의 계략이었는데요. 양진주 후보의 선거 광고가 먼저 시민들의 반응을 이끌어낸 가운데 박경이 양진주의 선거 광고를 카피해서 디스하는 광고를 만들어서 또 한 번 판세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렇게 변종구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던 서울시장 선거의 분위기는 상암동에서 싱크홀 사고가 터지면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하지만 변종구 후보는 심각하게 싱크홀 사고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또 한 번의 반등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양진주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을 기회로 만들고자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각종 정치 세력 싸움과 양진주 후보의 공격으로 아찔해진 변종구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변종구 후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군인을 사망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죄를 자신의 딸에게 떠넘기면서까지 서울시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과연 그는 온갖 위기를 넘어서 삼선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다양한 사건들을 쫓아가다 보면 영화 속 서울시장 투표율이 점점 더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후보도 공약 실천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진 않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속일 그럴듯한 이미지 만들기에만 집중을 하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이 영화 속 풍경과 실제 선거 풍경 어느 정도나 닮았다고 느끼실까요? 올해도 선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 한 편이 개봉을 했었죠. 특별시민 속의 양진주 역으로 열연했던 라미란 씨가 주연을 맡은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였는데요. 거짓말을 일삼던 삼선 국회의원 주상숙이 4선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던 어느 날 거짓말을 못하는 진실의 입을 갖게 되면서 아찔한 상황에 놓이는 코믹 영화였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속에서도 올해 개봉한 영화 중에 두 번째로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정도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영화들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대신에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열일할 후보들을 원한다는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요? 이번 총선 이후에 조금은 변화할 미래를 기대해 보면서 노래 보내드립니다. 백지영의 야야야 그리고 벤의 두근두근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최신 영화 개봉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 날 쳐다보기 전 눈치를 살피다가 네 옆에서 내 얼굴까 말까 내가 먼저 고백할까 조금씩 다가가 은근슬쩍 건네는 말 우린 어떨까 잘 어울린다면 부끄럽지만 나의 손을 잡아줄래 너도 나처럼 달콤한 상상을 할까 두 눈을 맞추고 입 뚝쪽 맞추고 상상만 하던 내게 현실을 준 너 얼굴까 말까 내가 먼저 고백할까 조금씩 다가가 은근슬쩍 건네는 말 우린 어떨까 잘 어울린다면 부끄럽지만 나의 손을 잡아줄래 너도 나처럼 달콤한 상상을 할까 두근두근 내 마음을 전해줘볼래 두근두근 내 마음을 받아줘볼래 두근두근 내 마음을 기대해볼래 두근두근 내 마음을 가까이 다가가 살며시 속삭이는 말 우린 어떨까 고백해보는 것 못 이기는 척 나의 손 잡아줄래 너도 나처럼 행복한 상상을 할까 내 눈을 바라봐 줄래 그리고 날 안아줘 따스한 네 눈빛에 내 맘 녹잖아 네, 백지영의 야야야 그리고 벤의 두근두근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들도 개봉을 미루거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도 관객들을 찾아온 귀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중국 배우죠. 새끼의 주인공 탕웨이. 탕웨이 주연의 액션 영화가 오는 13일 국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호주의 대형 에너지 개발 회사 소속의 마크와 그의 옛 연인인 저우원은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저우원이 뜻밖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으면서 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연이어서 마크의 동료가 자살까지 하면서 주인공 마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저우원이 그의 눈앞에 다시 나타나고 마크는 의문투성이의 사건들을 파헤치면서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과연 마크가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4월 13일 월요일 내부고발자 도시영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여성 주연의 영화가 한 편 극장을 찾습니다. 영화 속 악명 높은 경마대회인 멜버른컵의 주인공 미셸이 과감하게 도전을 하면서 펼쳐진 감동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155년 역사상 여성 참가자가 단 4명뿐일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또 거친 대회이기도 합니다. 과연 말 덕후인 주인공 미셸은 우승이라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는 15일 수요일 라라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조이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들으시고요. 잠시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소개시켜줘. 사랑에도 연습은 있는 거기에 아주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사랑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좋겠어.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외로움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만남 그 자체에 연연하기보다 한 번을 만나더라도 그때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면 좋겠어. 나에게 아픈 상처가 있는데 과거가 없는 사람은 부담스러워. 한 번쯤은 시련에 울었었던 눈이 고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로받고 싶어. 혼자임에 지쳤던 내 모든 걸 손이 고운 사람에게 맡긴 채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이바구 스튜디오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는 이바구 낭독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읽기 좋은 책 이야기 나눠보는 이바구 서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부터 한 곡 보내드리죠. 모노그램의 그 아이. 먼지가 날리는 다락방, 오래된 너의 일기장 속에 잊혀졌던 기억과 순수했던 상상이 그려져 있어. 하나씩 채워버린 그 아이. 새벽에 도서관 책장 속에 추억을 담아 사춘기 시절 첫사랑 얘기도 놀이동산과 흩날리던 민들레씨까지도 아장아장 걸어갔던 으쓱으쓱 춤을 추던 어렸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네. 학교를 가던 첫날 그게 뭐라고 설레던 우리, 좋아했던 만화와 과자와 사탕까지도 하나씩 잊어버린 그 아이. 연필과 지우개 시험지 속에 추억을 담아 사춘기 시절 첫사랑 얘기도 놀이동산과 흩날리던 민들레씨까지도 아장아장 걸어갔던 으쓱으쓱 춤을 추던 어렸던 우리의 모습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기억하나요? 서툴러
첫사랑 고백도 기억하나요? 함께 걷던 여름밤 시냇가도 떠다니던 비눗방울 따라오던 강아지들 함께 뛰놀던 그 모습을 저녁에 노을과 별들 속에 추억을 담아 지워져버린 그 기억까지도 우리가 쓰는 이야기의 엔딩 첫 끝까지도 아장아장 걸어갔던 으쓱으쓱 춤을 췄던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어른이 되어도 간직하기를 그 아이 그렇게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하이 하이포스 반가워요 하이포스 하이 하이포스 사랑해요 하이포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포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하이포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군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군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렌터 윌슨 스미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찰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소개하는 시간 이바구 낭독회. 오늘의 시는 렌터 윌슨 스미스의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였습니다. 이 시는 루시아 시인의 시집이죠.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집에 소개가 되면서 국내에 처음 알려지게 됐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봄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좀 우울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에 나온 글귀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참아보면 어떨까요? 가끔은 우리가 이런 시 한 편 읽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노래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내드리면서 이바구 낭독회 마무리하겠습니다.
너의 하루가 기나긴 한숨 같아 그저 떠나고 싶은 거니 또 기대하고 휘청이며 버티고 있는 거니 때로는 세상이 봄날 같고 때로는 안개만 자욱하지 반짝였다 어두워졌다 삶이란 그런 거야 가야 할 길 있기에 헤매던 날들 꽃처럼 피우려고 모질던 바람 힘내란 말은 하지 않을게 이것만은 기억해줘 거센 강물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군가 위에 박수만 치는 내가 이젠 지겨워지지 않니 가까운 이에 다독임만도 들리지 않는 거니 그치지 않는 비는 없잖아 언제나 햇살일 순 없잖아 부딪히며 깨달아가는 삶이란 그런 거야 가야 할 길 있기에 헤매던 날들 꽃처럼 피우려고 모질던 바람 힘내란 말은 하지 않을게 이것만은 기억해줘 거센 강물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질 거라 위로하는 게 아니야 나도 걸어온 길인 걸 거친 세상은 두려워만 모든 사랑도 모든 상처도 괜찮아 너를 더 찬란하게 더 너답게 만들 테니 누군가를 사랑해서 빛났던 날들 누군가를 잊기 위해 떠나온 날들 아픔을 겪어야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지금 아프다면 너의 계절이 오는 거야 거친 바람은 그렇게 꽃을 피운다 네,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바구 서재 함께 할 텐데요. 다양한 신간 소식은 물론이고 네,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보석 같은 책들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 가족 간에 가끔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죠. 서로 지지하는 후보 혹은 원하는 공약이 다르다 보니까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세대가 좀 답답하게 여겨지고 또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한심하게 철없게 여겨지는 조금은 안타까운 세태인데요. 물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도 보면 나이 지긋한 부장님 또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 이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있습니다.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
네, 제목이 굉장히 거창한데요.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한 테스트 하나 해볼까 합니다. 나는 과연 세대 전쟁 유발자일지 아니면 세대 평화 유지군일지. 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A, B, C 보기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가장 많이 선택했는지 좀 체크를 해두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1번 문제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속한 팀에 포상금이 20만 원이 주어졌다. 여기서 당신은 A. 회식비로 쓰겠다. B. n분의 1로 나누겠다. C. 기여한 만큼 분배하겠다. 네, 여러분들 ABC 중에서 체크하셨나요?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당신에게 직장은 무슨 의미일까요? A. 성실히 일하자. B. 살아남으려면 실력만이 살 길이다. C. 일은 일일 뿐 돈값만큼만 일하자. 네, 이번에도 A, B, C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깝다 생각되는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갑니다. 점심 식사 후에 카페에 갔는데요. 여기서 당신은 A. 상사가 시키는 것을 통일한다. B. 커피와 녹차 중에서 선택한다. C. 사이즈나 첨가물 등 다양하게 취향대로 제조한다. 저는 워낙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통 카페에 가서 다른 음료는 잘 안 마시는 편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회식 자리에서 건배사를 요구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A. 기발한 건배사를 고민한다. B. 위하여 같은 무난한 건배사로 진행한다. C. 아휴, 나는 이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나의 성향 테스트인데요. A. 일단 나는 밀어붙이고 나서 생각한다. B. 일단 맞춰주고 나서 생각한다. C. 일단 못한다고 말하고 핑계는 차차 생각한다. 네, 여러분들 다 체크하셨나요? 총 5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A, B, C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많이 체크를 하셨을까요? 자, 결과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A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 당신은 베이비 부머 세대. B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 당신은 X세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 요즘 신세대로 분류되는 MZ세대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는 B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 X세대로 분류가 되나 봅니다. 자, 그럼 책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책의 저자인 김성회 씨는 국내 최고 리더십 스토리텔러로 유서기업의 리더들과 일선 직원들의 밀착 인터뷰함으로써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기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 책 속에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물론 직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인 상사가 신입사원들과 소통에 성공하는 사례, 또 혼밥 앞에서 절망하는 기성에게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다양한 챕터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화합을 이끌어내는 답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니까 상대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보게 되고 또 엉켜버린 감정의 실타래를 간단하게 산뜻하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을 하면서 우리 실생활의 소통 방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챕터 제목에서도 그 성격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야단을 피드백으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뼈 때리는 조언인가 그냥 잡뼈 잔소리인가.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움직이죠. 네, 제가 새 챕터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내용일지 좀 감이 오시나요? 좀 더 궁금하시다면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책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아의 먼 훗날 우리. 기억해줘 내 맘을 I wanna see you again. 기억해줘 영원히
마음이 살찌는 시간 이바구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나의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나요? 그리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처음 눈에 보이는 게 외모이다 보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상대의 전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도 적진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외모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인 여자 주인공과 그와 사랑에 빠진 잘생긴 남자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박민규 소설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외모 지상주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른바 사이다 같은 소설 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로맨스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전개 내내 주인공의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보여주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짚어주고 또 외모 지상주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들을 스토리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더 예뻐지고 또 멋있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에게 진실로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요.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외모를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아름다운 내면을 좀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민규 소설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오늘 이바구 서재의 두 번째 책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네, 일요일 저녁에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화이트의 네모의 꿈 보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따끈따끈한 지역 이슈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만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금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